케이스부터 뭐 설명 좀 예. 드릴게요. 얘는 초코인데 네. 토요일 날 뭐 오후 정도에 왔었는데 호흡곤란으로 왔었고, 애들 호흡곤란 있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. 뭐 심장병 있어가지고 폐에 물차도 가능하고, 아니면은 글쎄요 뭐 코나 뭐 입 구강 구조 때문에 되게 호흡하기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고, 어쨌든 이 공기가 입 밖, 코 밖에서 폐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달 과정 중에 문제가 있는 거죠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HFNC라고 해서 호흡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하려고 뭐 이것저것 달아주기는 했는데, 그래도 호흡하기 되게 불편해하고, 그리고 엑스레이 찍어봤을 때 이것만은 사실 문제는 아니기는 해요. 기도벽이 많이 좁아져 있는 거, 여기에다가 뭐 흉곽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기고, 뭐 혓바닥 두께나 아니면 영구개라고 해가지고 입천장 구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호흡하기에 되게 안 좋은 환자는 맞아요. 그리고 거기에다 살도 많이 쪘고 이래가지고 숨쉬기가 이 정도로 많이 불편한데, 그러니까 내과적인 처치를 해도 이게 도저히 안 되고 이러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, 그래가지고 외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거를 찾는데, 기도벽 좁아진 것 때문에라도 숨쉬는 게 많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기도 스텐트를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, 기도 스텐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수술적으로 옛날에는 막 진짜 수술적으로 다 열어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막 묶어주고 막 그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도 했는데, 최근에는 많이 기술 좋아지면서 약간 자동 텐트 같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그런 구조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지금 이런 식으로 삽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쪽에 이제 자동 텐트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안쪽에서 쭈쭈쭈쭈 펼쳐지는 그런 구조인 거고, 그래서 뭐 이렇게 펼쳐지면 사실 끝이에요. 이거 펼치는데 해봐야 뭐 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5분, 10분 정도밖에 안 걸릴 정도로 굉장히 짧게 시간 소요되는 것도 뭐 장점이고 해요. 그래서 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끝나고 나가지고 호흡 양상 뭐 100이 정상이고 안 좋을 때가 뭐 0이다라고 하면 얼마까지 좋아졌냐라고 하면 그래도 한 6, 70 정도까지는 좋아졌다고 생각은 해요. 근데 문제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단두종 증후군이라고 해서 코도 안 좋고 입도 안 좋고 어쨌든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자체에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환자다 보니까는 스텐트가 도움을 줬다지 스텐트로 완전히 해결을 해줬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그런 케이스였고, 수술한 이후 엑스레이 사진 보면은 사실 뭐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낫죠. 엑스레이 사진 비교하면 이게 스텐트 장착 전의 모습이고 이게 스텐트 장착 후의 모습인데, 이런 식으로 스텐트 들어가 있는 거 복배상이라고 하는 이런 뷰에서도 보이고, 옆면에서도 보더라도 지금 이전에 비해 가지고 뭐 기도 벽이 펴져서 임상적인 계산 측면에서는 괜찮아요. 분명 괜찮은 거고 하기 잘했고, 뭐 하고 나서도 뭐 대단히 안 좋다 뭐 이런 거는 없고, 호흡 양상 양호하고 그 다음에 재진 봤을 때 기침 없고 숨 쉬는 거 괜찮아졌어요. 그래서 서서히 내복력 줄여가면서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케이스가 하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좋아요. 너무 좋고, 이 친구는 이러다가 죽겠는데요 싶을 정도로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밤새 이제 진짜 죽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병원에 왔던 케이스고, 기침하는 원인이 다른 곳에 있었던 환자는 아니에요. 아까처럼 그냥 복합적인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, 딱 기도 그 자체가 문제인데, 지금은 뭐 까막눈인 사람이 보더라도 여기가 공기가 통하는 구멍인데 말이 안 되게 너무 좁아져 있잖아요. 네,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늘러붙어 있으면은 누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애들이 항상 기침을 많이 해요. 근데 기침을 하면은 그게 해소되지는 않거든요. 그러면 기침을 그냥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런 경우에 뭐 내과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거든요. 누가 목 조르고 있는데 뭐 약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건 아니고, 그냥 기침 한 번 시작되면 기침을 계속 하니까는 기침 못하게 처음부터 좀 막아주거나, 아니면은 기침 때문에 혹은 기관지염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 염증을 좀 줄여주는 식으로 이제 내과적인 관리를 하는데, 근데 이 정도로 많이 눌려 있으면 사실 안 돼요. 내과적인 관리가 안 되고 뭐 살 빼는 거 말고는 진짜 답이 없는데, 이 친구는 살 빼는 좀 맞아요? 그럼요. 기도에도 아무래도 살찐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나아지는데, 다만 이 정도로 쪼여 있으면 이제 뭐 그런 거죠. 뭐 깡마른 사람도 목 조르면 숨 못 쉬듯이 이 정도면 숨 못 쉬어요.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스텐트가 맞겠다 인 거고, 그래서 스텐트 그때 영상 남겼다시피 스텐트가 잘 됐어요. 잘 되고, 이거 뭐 그때 잘 펴지고 위치도 참 좋고 뭐 다 괜찮아요. 시술 뭐 간단하게 끝나고 저녁 때 이제 저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. 체온만 재려고 해도 기침을 미친 듯이 하던 환자인데, 얘가 마취 깨고 왔던 거를 못 본 선생님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선생님 보고 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? 하니까
기침을 안 해요. 막 그랬던 적이 있을 정도로. 심했으니까. 네네네. 그냥 바로 기침 좋아지고, 네.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루 정도만 보고 퇴원합시다 했는데, 다음날까지도 기침 뭐 전혀 없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다음날 그냥 바로 퇴원했거든요. 그래서 이 스텐트 위치나 펴진 길이 뭐 이런 것도 다 좋고, 다 좋아요. 해피엔딩이에요. 그 스테트 하고 나서 계속 재진 와야 돼요. 무조건 올 필요는 없어요. 문제가 없으면 안 와도 돼요. 그래요? 예. 근데 뭐 어쨌든 처음에는 약 좀 주다가 그 다음부터 서서히 약 줄여 가다 보니까는 그리고 환자는 언제 오나 하고 보면은 1월 14일 오늘 4시 반에 오는데요. 오늘 4시 반. 진짜요? 잘 됐다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케이스이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스텐트도 결국 인물이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진짜 마지막 단계에선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냥 진짜 이러다 죽겠다 할 때는 죽지 않으려고 한다.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스텐트의 의미가 맞지 않을까. 왜냐면 스텐트 저거 한 번 장착하면 못 빼요. 그냥 슬슬슬슬 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저거 빼는 순간 이제 기도벽 다 긁히면서 이제 긁혔을 때 뭐 아무 문제 없이 해피엔딩으로 뭐 끝나면 다행인데 이제 긁히면은 막 물 차는 경우가 있어요. 그냥 사람도 여기 막 끓여가지고 상처 입으면 여기 진물 나듯이. 그럼 기도벽 전체에서 막 진물이 나요.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? 이제 숨을 못 쉬어요. 물 차가지고. 그러니까 스텐트의 부작용들이 진짜 여러 개가 정말 많아요. 그래도 좁아진 거를 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텐트다 보니까는 뭐 혈관에도 쓰고, 아니 뭐 요도에도 쓸 수도 있고, 기도에도 쓸 수도 있고, 여러 군데 다 쓸 수는 있죠. 근데 보통 재질은 녹는 거를 쓰진 않아요. 녹으면은 어쨌든 다시 무너지니까. 무너질 게 뻔하니까. 그럴 거면 아예 안 무너졌죠. 그래가지고 뭐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막 기침하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. 근데 그거는 사실 스텐트가 너무 작은 거 넣었어요. 잘못 넣은 경우죠. 그걸. 근데 뭐 이게 얼마나 어떻게 펴질지를 알고 예측하고 넣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가지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고, 이거 나중에 이제 그 프랙처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이 철사로 되어 있잖아요. 철사로 되어 있는 게 막 터지거나 끊어지거나 막 이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. 그거 뭐 보고되어 있는 비율이 절반은 넘어요.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늘어나고 터지고 뭐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는 뭐 깨진 케이스들 보면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게 터지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도 심심치 않게 있고, 그냥 사소하게 터지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다시 호흡곤란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? 라고 해도 제거를 못 하고요. 사소한 문제라고 하면은 그냥 위치가 한 0.5cm 움직였네요. 아니면 기침이 좀 장기침이 남아있네요. 약을 좀 더 먹어봐야겠습니다. 이런 것들이지 않나 싶어요. 근데 왜 강아지는 사람보다 왜 기관이 기도벽이 약한 거요? 네. 이거는 좀 선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기도벽은 그냥 약한 애들만 약해요. 예를 들면 요크셔 테리어 제일 약하고, 그 다음 포메라니안 좀 약한 것 같고, 말티즈는 가끔. 근데 말티즈는 스텐트 해야 될 만큼 막 약한 애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. 보통 요크셔 테리어 아니면은 포메라니안. 그냥 종특이구나. 그냥 유전적으로 약한 그런 애들이고,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심하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고, 나이 들어서 문제고, 그리고 문제 있다고 무조건 스텐트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, 버틸 만큼 버티고 안 되는 경우에 그때 스텐트 하세요가 저는 맞지 않나. 워낙에 스텐트의 합병증 부작용들이 이런 게 많기도 하고, 생겼을 때 해결을 못 해주는 부작용들도 꽤 많은 편이어가지고 그냥 진짜 살기 위해서 한다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다른 스텐트들보다 기관 스텐트가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? 기도 스텐트? 아니, 난이도 제일 없죠. 아 그래요? 그냥 놓고 빼면 끝인데, 그냥 그 전에 이제 사이즈 계측하고 뭐 이런 게 문제인데, 사이즈 계측이 왜 어렵냐면은 그냥 엑스레이에서 몇 센치 뭐 이렇게 측정하는 건 사실 쉬워요. 뭐 예를 들어가지고 두께가 1cm던 게 안에 들어가서 뭐 4cm까지 펴지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4cm까지 펴지면 제가 원래 예측한 길이가 딱 나와요. 실제로는 3cm까지 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다 펴진 게 아니니까 생각보다 길어요. 그럼 길면 또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. 너무 길면.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사실 그죠, 너무 긴 거보다는 사실 좀 짧은 게 낫고, 그래가지고 항상 이상적인 사이즈로 이제 스텐트를 대는 게 불가능해요. 항상 제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진 않고, 그리고 기침하다 보면 벌컥 튀어나왔어요. 뭐 이런 것도 있는데, 그래서 그 사이즈 측정하는 게 예측하는데 좀 어려운 측면도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. 기도 스텐트라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후두 연골부터 1cm, 그리고 기도가 갈리는 시점이 있거든요. 주기관지 갈리는 그 분지부에서 앞쪽으로 1cm 위치까지 이렇게 커버를 해줄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다. 요새 이렇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. 될 수 있는 이상, 될 수 있는 한 지금처럼 이렇게 최대한 길게
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항상 이렇게 이상적으로 되긴 힘들죠. 그러니까 저렇게 이상적으로 되다가 아차 하는 순간 이거 생각보다 제가 예측한 것보다 좀 덜 펴졌어요. 그러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. 그냥 그런 위험성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사실 좀 고민되죠. 그래서 스텐트가 어쨌든 뭐 기침 너무 심하게 하네, 스텐트 합시다,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. 네네. 이러다가 죽겠는데 오늘 밤 못 넘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스텐트를 하는 게 맞아요. 그래서 뭐 살도 안 빼보고 혹은 뭐 아무 치료도 안 해보고 스텐트를 해야 된다는 사실 좀 반대고, 다만 그런 건 있죠. 살 빼고 약 먹고 뭐 이럴 시간도 없이 그런 애들이 있다? 빨리 하는 게 좋죠. 그렇게 생각을 해요.